자, 볼까요? 이제 길이의 변화율인데 이게 좀 야야야야야 빨리 보자.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 있어. 이렇게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 있고요.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봐봐. 변화율이라는 건 결국에 미분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새끼의 위치에 따른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나온다 그랬고. 그러면 봐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물어봤거든요. 얘의 속도 물어봤거든. 그럼 얘 어떻게 찾으면 되나? 봐봐. 문제가 읽는 걸 잘 봐. 사람이 키가 1.6, 가로등은 4.8.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대로 가면 돼. 매초 0.8m 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이겠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는 뭐가 될 거냐면 0.8t가 될 거라고. 여기까지. 0. 여기 봐. 0.8t가 될 거라고. 됐니? 그러면 여기서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림자 끝이란 얘기는 이 새끼의 속도 구하란 얘기거든. 맞아? 그럼 내가 얘를 일단 이 새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x라는 길이로 내가 체크를 한번 해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보세요. 1대 3이지. 삼각형 보여? 요렇게 삼각형 보여? 그러면 1대 3이니까 1대 3이 될 거야. 삼각형의 닮은 비. 1대 3은 x 대 x 플러스 0.8t가 될 거야. 그러면 3x는 x 플러스 0.8t가 될 거니까 2x는 0.8t가 될 거고 양변이 2를 나누면 얘가 뭐가 될 거야? 0.4t가 되겠지. 근데 이거 암산해서 해도 돼요. 어차피 얘들아 1대 3이잖아. 결국 1대 2거든. 그래서 암산으로 처리하셔도 되긴 해. 자, 그러면 그림자 끝이 이 새끼, 즉 이 위치를 미분하면 0.4 정답 끝. 끝났어요. 어머, 나 지금 문제를 잘못 봤구나. 얘들아, 내가 지금 구한 게 뭐게? 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내가 지금 방금 이거 구했잖아.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나 2번 풀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럼 얘들아, 얘가 합치면 몇이지? 여보세요? 내 잘못이지 뭐. 아, 신발. 봐봐. 내가 문제를 2번으로 잘못 봤어. 자, 다시 할게. 자, 내가 방금 문제 푼 게 뭐야? 이 x를 구했잖아. 그리고 이 x를 미분했잖아. 그게 뭐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한 거지? 그치? 그림자 길이 구하고 이거 미분했을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0.4. 얘의 정답이 0.4예요. 근데 문제가 뭐랬어? 그림자 끝이잖아요. 그림자 끝이지 이거. 그러니까 얘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지. 이해돼요? 그림자 끝은 전봇대로부터 그림자 끝이 여기 있잖아. 이 길이를 미분하라는 얘기였어. 근데 봐봐. 0.8, 0.4니까 이거 합치면 몇? 1.2. 1.2t를 미분하면 몇? 1.2. 정답 끝. 요렇게 됐었던 문제인데 해볼까요? 출발. 별로 안 어려워요.
다 구했죠? 아, 이것도 불편하게 돼 있네? 이게 뭐야? 3대 5예요? 3대 5. 그러니까 3대 5죠? 자, 그러면 일단 얘가 0. 아, 와, 빨리도 가네. 얘가 2t입니까? 요렇게. 사람은 2t로 움직입니다. 근데 봐봐. 아까 몇이었지? 3대 5니까 3대 2거든. 그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라요. 굳이 비례식 세우지 말자고, 이렇게. 그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5t를 미분하면 되니까 5. 그림자 길이를 미분하면 되니까 3. 됐지? 이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넘어갈게요. 얘가 좀 어렵지. 자, 이거는 좀 집중해서 봐.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막 어렵다기보다는 식이 좀 복잡해. 문제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문제 한번 쫙 읽어봐. 결국 뭐예요? 물의 부피의 미분값을 구하라지. 뭐가 됐을 때? 이 높이가 6이 됐을 때. 좋아요. 그러면 물의 부피니까 이 원뿔 말고 이 물의 부피를 구하셔야 되거든. 이 물의 부피. 어차피 길이 다 나와 있잖아. 오케이. 매초 1. 가자. 가자. 이 물의 부피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 원뿔의 부피를 일단 찾아야 합니다. 원뿔의 부피 공식 기억하십니까? 얘들아, 부피는 무조건 뭐야? 이게 사각형으로 나오든 원기둥으로 나오던 부피는 무조건 뭐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근데 저렇게 뿔, 삼각뿔, 사각뿔, 원뿔, 뿔일 때마다 3분의 1을 곱해주면 끝나요. 오케이? 기본 맥락은 이래.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 얘들아, 일단 찾아볼까? 이게 반지름이 R이라고 치고 얘를 높이 H라고 치면 오케이? 원래 이렇게 가는 거야. 파이 R 제곱. 이게 원넓이에다가 높이에다가 3분의 1 때리면 이제 부피식이 완성된 거예요. 됐지? 이게 부피식이야.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식변형을 해야 돼. 왜냐면 문자가 2개라서 안 돼요. 얘들아, 미분해서 h가 6일 때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건 r로 돼 있고 이건 h로 돼 있잖아. 얘도 변수, 얘도 변수. 바뀔 거거든. 자, 그럼 내가 얘를 좀 수정을 해볼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높이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었어. 매초 1씩 움직인다고 해서 얘는 진짜 노란색이 뭔가 하자가 있어. 뭐 이렇게 쉽게 부러져. 그만 보실게. 자, 1초마다 높이가 1씩 늘어나니까 h 대신에 t라고 작성할 수는 있거든. 그래서 내가 h 대신에 t라고 바꿔볼게. 여기까지는 괜찮? 별 얘기 아니잖아. 그냥 h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봐봐. r도 어떻게든 문자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집중! 그래서 얘가 나온 거야. 엄마 봐봐. 3대 1의 원뿔이지. 얘도 3대 1 아니었겠어? 그럼 r 대신에 뭐라고 적으면 돼요? 3분의 1t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러면 t에 대한 3차식 완성. 괜찮? t에 대한 3차식 완성. 부피식 할게. 27분의 1. 야, t 안 썼죠? 미안합니다. 3분의 1t였어요. 자, 27분의 1 t 세제곱 파이. 정답 끝. 그럼 얘 뭐해서? 미분해서. 9분의 1 t 제곱 파이에서. 높이가 뭐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6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6 대입하면 정답 끝. 4파이. 할만하지? 자, 그러면 건널비를 미분해서 무언가를 대입, 부피를 미분해서 무언가를 대입. 출발. 익숙치 않으신 분들, 초등학교 때 좀 많이 놀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해결을 하시죠. 부피는 기본적으로 밑넓이 곱하기 높이고요.
도현이가 안 온다 그랬고. 한 명 어디 있어? 아 맞다. 아씨. 맞다. 가볼까요? 매시간 일씩?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숫자 아니면 옮기든 글이라니까 괜찮아. 이게 그리실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래.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0이래. 자 근데 얘? 아 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오. 와. 근데 그쵸. 미친 새끼들. 근데 봐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시간 1씩 늘어난대. 그러니까 얘를 표시를 어떻게 하면 돼? 11시간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됐지? 반지름이 점점 늘어나래요. t가 1이면 1 늘어났을 거고 t가 2면 2 늘어났을 거고 반지름의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봐봐. 식 세운다.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이게. 끝난 건가요? 됐습니다. 이게 부피고요. 이게 부피식이에요. 건널비식은 어떻게 재야 돼요? 빡세다. 이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 있겠지? 얘가 20 플러스 2t인 건 아세요? 2파이니까. 뭐라고? 얘가 뭐라고? 20 플러스 2t의 파이인 건 아시겠죠? 제발. 파이 r 2파이 r이니까 얘는 그대로 20일 거고. 그럼 건널비는 가자. 2 파이 r 제곱. 원래 파이 r 제곱이 원넓이인데 건넓이는 얘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2개짜리. 더하기 이 직사각형 넓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20 플러스 2t.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그래요. 자, 근데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가 12가 됐대. 반지름이 지금 10 플러스 t였잖아. 그러니까 결국 t가 2일 때를 구하란 얘긴데 그러면 이 부피 미분에서 뭐? t 대신에 2 대입하고 이 새끼 미분에서 뭐? t 대신에 2 대입하면 정답 끝나는 거라고. 식이 좀 복잡하지만 맥락은 아시겠죠? 저도 이거 간만에 내기 힘드네. 자, 미분해볼까요? 집중해. 합성함수 미분법 기억나? 얘 x라고 생각하라고. x제곱이라고 생각했던 거 기억나? 어떤 거에 완전 제곱식은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쓸 수 있다니까. 간다. 가자. 이렇게 적을게. t 에다가 알맹이 곱해봤자 1 에다가 원래 뒤에 있는 20은 있었던 거. 여기까지. 이해돼요? 거기다 t 대신에 1을 대입했으니까 24 480t 480파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얘도 미분하면 4x 한 다음에 얘 미분하면 어차피 1로 사라질 거고 더하기 얘 미분하면 2만 남으니까 20에다가 2만 남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되니까 48파이 플러스 40 이로 끝나는 거야. 괜찮아? 잘 안 되지 이거 지금. 지금 분위기 보니까 지금 못 알아듣고 있네. 얘들아 파이는 숫자라서 개수예요 개수.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2x 하면은 2x를 미분하면 x만 2만 남듯이 파이를 미분하면 t랑 파이랑 만나서 t를 미분하면 파이만 남잖아. 저 40 파이 아니에요?
안 썼어? t 대신에 2를 대입하면 12. 아니 48 파이 더하기 40 파이 아닌가? 여기는 파이가 안 적어놨었네 내가? 안 적어놨었네? 안 적어놨었네? 88파이 미안해. 이건 내 실수. 88파이. 자 여기서 미분하는 거 잘 모르겠는 사람. 지금 미분이 좀 정신사납다. 괜찮아? t를 x라고만 생각하면 돼. 파이는 숫자야 숫자. 이거 졸라 재밌겠다. 13번. 재밌겠다. 이거 한번 구해보실래요? 이거 은근히 정답이 안 나왔을 것 같아. 이거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가볼까요? 반지름이 0.5라길래 0.5라고 쓴 거예요. 해볼게요. 자, 문제 크게 보자면 이거야. 여기서 이게 높이식이라며. 그걸 줬어, 문제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새끼랑 땅 부딪혔을 때 그 순간의 높이를 구하래지. 그 순간의 그 뭐라 그래? 속도를 구하래지. 그럼 뭐야? 땅 이 순간에 이 새끼 미분하면 마이너스 10t가 될 것이니 여기다가 무언가를 대입하란 얘기야. 여기까지 시나리오가 세워졌을 거고. 그러면 결국엔 이 새끼가 공이 떨어지다가 여기에 땅 됐을 때의 시간을 아셔야 돼. 맞잖아.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시간을 알아야 돼. 어느 순간에? 이 공이 땅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 지금 이 말까지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 뭘 찾아내란 얘기냐면 이거 구하란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이 높이를 유지할 때가 이 HT, 이 위치가 이 위치일 때는 시간이 몇 초일 거며 그 시간을 구한 다음에 속도식에다 대입하면 정답 끝이라고. 이 말은 이해돼? 그러니까 진짜 얘들아, 얘가 만나는 순간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접선이라 그러죠. 접했지? 접하면 내가 항상 뭐 하라 그랬지? 원의 중심과 이으라 그랬어. 이 새끼가 뭐일 거니까 수직. 와 씨. 근데 엄마 여기도 수직이네. 끝났잖아. 얘가 30도, 얘가 60도, 얘가 90도.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0.5라고 알려줬으니 이 새끼가 뭐일 때니? 1일 때잖아. 와, 이 높이가 뭐일 때다? 1일 때잖아. 그러니까 5t제곱이 뭐일 때냐? 20일 때잖아. t제곱이 뭐일 때냐? 4일 때잖아. t값 몇이냐? 당연히 2일 거 아니야. 를 여기다 쳐 대입하면 마이너스 20이 나오겠지. 고생들 하셨어요. 드디어
미분이 끝났습니다. 적분 들어가기 전에 총국수. 총국수.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가. 잘 들어봐. 그러니까 수투가 왜 이게 참 개념이 중요하면, 그러니까 수원보다 훨씬 중요해요. 수원은 1단원 망해도 2단원 잘 볼 수 있거든. 2단원 망해도 3단원 잘 볼 수 있고. 근데 미분, 즉 수투는 안 그렇다니까? 봐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뭐야? 내가 지금 책을 전혀 안 볼 거야. 책을 전혀 안 볼 거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나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보고. 함수의 극한. 에서 배우고자 했던 게 뭐니? 함수 값을 구하는 게 아니었지. x가 한없이 어딘가에 가까워질 때, 뭐라고? x가 한없이 어딘가에 가까워질 때 그때 함수 값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질 것인가를 구하고자 했던 거. 이게 함수의 극한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x가 a야 아니야? 아니야. a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값은 k야 아니야? k가 아니라 k에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한 값들을 뭐라고 부르기도 했고 극한값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이 극한값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로 해석하자? 목적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3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함수값은 3에 가까워지지만 극한값은 딱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극한값이 항상 나왔나? 지금 나랑 호흡을 좀 같이 하자 얘들아. 함수값이 항상 미안해. 극한값이 항상 나왔나? 아니? 언제 나와요? 왼쪽에서. 그러니까 오는 방향이 이거였잖아.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때 왼쪽에서 오는 방향과 오른쪽에서 오는 방향이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즉 목적지가 왼쪽에서 오는 목적지와 오른쪽에서 오는 목적지가 같을 때 그때 비로소 극한값이 나왔다고. 그 좌극한 기호를 뭐라 그랬어?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붙인 거. 우극한 기호를 뭐라고 잡았어? 플러스로 잡은 거. 왜? 얘보단 큰 쪽에서 왔다. 얘보단 작은 쪽에서 왔다. 라는 기호로. 오케이? 그럼 극한값을 막 풀다가 결국엔 나중에서야 할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극한값은 함수값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맞잖아. 너네 이거 풀어봤잖아. 뻥 뚫려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맞지? 이래도 극한값은 여기로 나왔잖아. 함수값은 여기 있어도.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은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나중 돼서야 할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자꾸 극한값을 뭐로 구해요? 함수값처럼 구했지. 왜 그랬어? 우리가 수투에서 만나보는 함수 대부분은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미리 물어보자. 연속은 뭐라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일치하는 fx거든. 그래서 그렇게 됐었던 거야. 자, 그러면 아주 중요했던 사실. 무한대분의 3. 이거 뭐라고 부르죠? 0. 0분의 3. 이거 뭐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불렀어? 무한소. 이건 뭐라고 불러? 무한대. 오케이? 항상 커지고 있는 상태, 얘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런 것들은 확정형으로서 정답을 낼 수는 있겠지. 근데 수투에서 처음 시작점 부정형이 있었어. 그 부정형 네 가지가 뭐니? 첫 번째 0분의 0꼴.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세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네 번째 0 곱하기 무한대. 뭐라고?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디까지 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이 맥락을 하나라도 모르면 큰일 난다 지금. 0분의 0꼴은 얘들아 부정형의 뜻이 뭐야? 이 새끼가 수렴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야.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0분의 0꼴이 나오면 그래서 뭘 했지? 첫 번째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 0분의 0꼴의 원인들을 약분했었어.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했었지? 루트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됐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라도 유리화를 시켜서 인수 탈출을 시켰어. 그 인수를 뭐라 그래? 약수라 그래. 약수. 오케이? 그 약수를 약분하면은 그 다음에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었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 알려드린 게 있거든. 야, 봐봐. x가 3으로 가. 얘가 x-3이 세제곱이 있대. 근데 얘가 fx래.
근데 얘가 4래 라는 문제와 리미트 내가 0분의 0꼴 심화 과정이라고 내가 하나 더 가르쳤었거든요. 이렇게 x 얘들아 나랑 지금 생각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아유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첫 번째 이럴 때 fx의 특징이 뭐였지? x-3을 몇 개 들고 있어야 되지? 3개. 많이야 아니면 3개 이상이야? 3개 많이야. 왜냐면 얘가 4개가 있어버리면 얘가 뭐로 사라질 거니까? 0으로 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얘를 바라보자면 이 fx는 x-3의 세제곱을 몇 개는 들고 있어야 돼? 최소 4개는 들고 있어야 돼. 얘랑 약분 싹 끝내고 하나가 더 남아 있어야지 얘가 0 나올 거야. 이해되셨죠? 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들아 봐봐. 리미트 이것도 특수 형태였지? 이거 좀 기억하자 그랬는데 x가 0으로 갈 때 x n제곱분의 fx 딱 써있잖아. 얘가 만약에 k라는 정답이 나왔대. 그럼 fx의 생김새가 어땠을까? 생각해봐. 니들이 이걸 배웠잖아 지금. 근데 얘가 k라는 정답이 나왔대. 조금 더 변형한 거거든. 이것도 가르쳤어. fx가 따다다다다다 있다가 마지막에 뭐로 마무리가 되겠니? kx n제곱이 됐었어야 돼. 왜냐면 여기에 무슨 x에 n 플러스 1이 있어봤자 약분되고 나면 이 새끼가 어차피 x가 또 분자에 남았겠지. 그 x가 0으로 가면 얘는 0으로 사라지되거든. 그래서 fs는 따다다다다 kx n제곱이 됐었어야 돼. 그래야 k라는 정답이 나와. 여기에 만약에 차수가 더 낮은 게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0분의 상수꼴로 발산하게 돼버려요. 오케이? 이 얘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지. 그래도 2번이나 수업했는데 까먹었으면 다시 복습해 두시고. 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결국 차수 싸움이라 그랬는데 무한대 말이 꼬여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총 몇 가지로 세분화되니? 3개로 세분화돼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면 어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커. 얘가 더 커. 그럼 무조건 0으로 수렴이야. 0으로 수렴이라고? 근데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랑 같아. 그러면 개수분의 개수로 가기로 했다. 근데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커. 그럼 풀마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풀이 과정이 어땠지? 억지로 유리화를 해요. 그럼 몇 번으로 갈아타진다? 2번으로 갈아타진다. 무조건. 오케이? 4번 0 곱하기 무한대. 사실 제일 안 나오는 거긴 하지만 0 곱하기 무한대는 어떻게 된다? 뭐로 풀이한다? 무조건 통분이야. 무조건 통분이야. 통분을 하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거나 0분의 0꼴로 바뀌거나. 오케이? 그 와중에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 샌드위치 정리가 뭐였죠? 원래 부등식이 이렇게 유지가 됐었던 식에 극한을 붙이면 뭐가 생기지? 등호가 붙으면서 얘랑 얘를 풀면서 얘를 구하는 과정이 샌드위치 정리였어. 오케이, 기억은 나시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연속에서 아까 연속 얘기 잠깐 했잖아. 연속에서 연속은 어차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3개 다 같은 거니까. 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3개 다 같은 거니까 같다고 두시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몇 가지 성질을 그때 내가 강조했었거든. 수능이나 내신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는 거. 봐봐. 연속과 연속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얘는 뭐가 되지? 연속이 돼요. 여기서 한 번만 더. 합성해도 연속이 돼요. 오케이? 합성이 원체 많이 나오니까 내신 때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나눴을 때 이 새끼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왜 안 됐죠? 연속이라는 거 의미가 뭐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인데 신발 거 이 새끼가 0이 떠버리면 함수값 자체가 0인 거 아니야. 그거는 0분의 0꼴이어도 안 돼. 왜요? 이 0은 0에 가까워지는 0이 아니라 진짜 딱 0이잖아. 함수값이니까. 0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고. 진짜 0이라고 이 새끼는. 그래서 0분의 0꼴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건 불능이야. 내 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불연속과 연속 혹은
불연속과 불연속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합성했을 때 어떻게 됐을지 우리의 경험상 몰라요. 유찬아, 내가 지금 ASMR 하는 게 아니거든. 이 새끼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막 슬며시 잠드네? 자장가가 아니야 이 새끼야. 야, 지금 졸 시간은 아니지 않아? 아, 일어날 시간이야? 와, 인생 조졌네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었지? 몰라요야. 그럼 반드시 이때 어떻게 했었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직접 다 비교해 보면서 같은지 확인했었어.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 뭔 말할지 알지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다 그랬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특수한 경우. 어떤 경우였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어떤 경우야? 연속이 되도록 하는 문제야. 문제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문제였다. 그럼 불연속이라는 게 0도 있고 1도 있고 3도 있으면 불연속이지. 그러면 연속인 쪽에서 뭘 만들어주면? 0을 만들어주면 이 새끼가 0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만약에 연속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연속인 쪽에서 뭘 만들어주자? 0을 만들어주자. 이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스킬처럼 기억을 하자 그랬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게 나오는데 연속에서 뭐가 뜨냐면 최대 최소 정리 혹은 사이값 정리야. 내가 이거 지금 한 3번 정도 칠판에 써줬거든. 기억을 할란가? 안 시켜볼래요. 갑자기 스트레스 확 받네. 아니, 아닌가? 야, 상준아, 최대 최소 정리가 뭐죠? A, B가 다쳤을 때. 다쳤을 때. 연속이면은 열린 구간 A, B에서 그 부호가 반대가 돼요. 아우, 개똥 싸고 있네. 진짜 씨발똥 싸먹는 소리 하고 있네. 똥 싸먹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개똥 싸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 미친 새끼가. 최대 최소 정리가 뭐였냐면 얘들아, A, B에서 닫힌 구간 A, 닫힌 구간이 뭔지는 아시죠? 이상이야. 여기에서 나 지금 벌써 3번째 써요. 연속이면 닫힌 구간이야. A, B 닫힌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최대 최소 정리야. 이젠 알 때가 됐잖아. 봐봐. 그림상 이거거든. 지금 상준이가 살짝 잘못 얘기한 걸 내가 좀 수정을 해주면 아주 대차게 잘못 얘기하긴 했죠. 어쨌든 봐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지. 이러면 최대소값이 얘가 될 거고 최대값은 얘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면 안 돼. 닫힌 구간에서 발견이 돼야 돼. 선생님, 이렇게 그려도 됨? 됨. 최대값 여기, 최소값 여기. 그럼 선생님,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 아니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안 나와? 그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몰라요, 내가 있지. 이러면 안 나오죠. 열린 구간이면 이러면 안 나와요, 최대값, 최소값이. 선생님, 나올 수도 있다고? 나올 수도 있어. 최대값은. 나올 수도 있어. 최대, 최소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모른다야. 안 나온다가 아니라 모른다야.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와줘야 돼. 오케이? 너네 성적. 자, 사이값 정리가 있었거든? 사이값 정리. 이건 너무 중요해. 얘들아, 사이값 정리는 진짜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돼. 봐봐. 안 물어볼게. 닫힌 구간 A, B가 있어. 에서 연속이래. 근데 여기서 FA와 FB를 곱했더니 뭐가 떠? 음수가 뜨더래. 그러면 얘는 열린 구간이야.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뭐가 존재한다? 실근이 한 개는 존재해. 봐야지. 우리 한 달간의 여정이 지금 이 시간에 풀어지는 건데. 그럼 좌표 평면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왜 이게 열린 구간인지 알겠니? 이게 왜 열린 구간에서 존재하는지는 알아요?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FA가 0일 수가 있냐? 없지. FB가 0일 수가 있냐? 없지. 얘랑 얘랑 곱해서 음수가 떴다는 얘기는 두 개 중 하나도 0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X축과 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봐봐. 진짜. 연속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할 거라고. 내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낼 테니까 잘 들어봐. FA와 FB를 곱했더니 양수가 떴어. 얘는 실근이 존재할까 안 할까? 몰라요지.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이값 정리라고. 몰라요예요. 선생님 음수가 아니니까 신발거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틀린 얘기야. 왜요? 아니 너네 이런 그래프 본 적 없어요? 이참수에서? 두 개나 존재하는데요? 근데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몰라요가 맞지. 그러면 선생님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야 실근을 가진다고 하면 되지. 왜 적어도 하나입니까? 왜 그랬어요? 여러 개 발견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하나는 존재할 거야. 왜? X축을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 그래프가 끊기지 않는 연속이었다면. 이게까지 가능해야 된다고. 오케이? 아니 내 목소리가 졸린 편은 아닐 텐데. 졸린가? 아, 내 이유를 알았다. 이 새끼들이 갑자기 슬슬 따뜻해지니까 초조해. 미안해. 죽어라. 이러면 연속이 끝났어. 이러면 연속이 끝났었다고. 그럼 미분이 뭐였어요? 첫 번째, 미분 계수라고 우리가 배웠지. 미분 계수 전에 평균 변화를 먼저 배우거든? 어느 정도 기억하나 궁금하긴 하다. 평균 변화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아이 미친 새끼가 좀 돼지나. 평균 변화율은? 신발놈이? 평균 변화는 뭐지? 그냥 직선의 기울기였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시할 수도 있었지? B-A분의 FB 빼기 FA라고 처리를 했었지. 근데 여기서 내가 새롭게 용어 하나를 가르쳤었어. 뭐냐면 X의 이동거리를 뭐라고 표시할 수 있다?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건 치환한 거고요. X의 이동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X의 이동거리를 뭐라고 표시할 수 있었다? 델타 X라고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여기 X좌표가 A고 여기 X좌표가 B라면 결국 B는 뭐니까? A에다가 델타 X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B 대신에 뭐라고?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를 여기다 써주시고 여기다가는 델타 X라고 써주시면 두 번째 평균 변화식이 완성이 되더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미분 계수를 정확하게 얘기해봐. 미분 계수 뜻이 뭐지? 내가 이거를 계속 워딩 하나 틀리지 않고 내가 계속 똑같이 전달하려고 내가 노력했던 기억이 있거든. 미분 계수, 동의어가 일단 알았어.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미분 계수 혹은 순간 변화율.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접선의 기울기로 보통 쓰거든. 아니면 정말 귀찮으면 변화율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푼 문제들 다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지? 다 같은 의미야. 결국에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미분한다는 의미인데 그 미분한다는 의미가 뭐야? 야 그렇다고 사람 불쌍하게 잠 깨우려고 했던 건데 야, 불쌍하게 갑자기 팔을 오르만지고 있으니까 둘이서 이 의미가 뭐야 정확하게? 나는 너네한테 계속 똑같은 말로 전달을 했어. 이걸 얘기 못하면 안 되지. 이건 나 수원 때도 이러지 않았다. 야 나 수원 수업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총복습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수투는 그게 중요해. 뱉어.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변화율. 진짜 의미가 뭐야? 의미. 내가 정의까지는 안 물어볼게. 의미가 뭐냐고. 접선의 기울기. 그게 읽은 거잖아. 핫바지야. 누가 글씨 읽으래? 순간 기울기. B가 A로 나갈 때 아니야. 아니야 이 병신 새끼야.
조나 뭐야? 미분계수의 의미가. 아 씨발 내 한 달. 그렇지. 너무 추상적이에요. 내가 한 말을 안 들어보지 않았을 거야. 신발 졸면서도 들었을 거야. 하도 많이 얘기해서. 자, 정확하게 이거야. fx의 어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얘네들이라고 불렀다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선생님 접선의 기울기 이거 틀린 얘기야 사실. fx 위의 점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야. 지금 그냥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해버리면 뭐도 포함이 되냐면 이것도 포함이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2,5였을 때 그럼 이 직선의 길이가 신발 F'이야? 아니잖아. 이건 fx 위의 점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뭐라고? fx 위의 점에서의 순간적인 접선을 긋고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 말을 내가 예를 들어 여기를 a, fa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기로? f'a로 간추려서 포함하기로. 오케이? 그 미분 개수의 정의식이 뭐였지? 두 가지만 쓰자.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자, 근데 이 두 가지씩 공통적으로 우리가 오늘 극한 복습했잖아. 저 식 잘 봐봐. 부정형 중에 뭐야? 내가 방금 말한 게 중요한 건데 부정형 중에 뭐야? 0분의 0꼴이에요. 결국에 미분식이. 얘들아, 근데 부정형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이게 새끼가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미분식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야? 미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야. 미분이 그래서 항상 되는 게 아니었잖아. 결과적으로. 그럼 여기서 물어보자. 미분 가능 조건이 있었어. 두 가지. 아니 먼저 선제 조건이 뭐가 붙어야 돼? 연속이 돼야 돼요. 내가 방금 의미를 뭐라 그랬어? fx 위의 점에서 찍어야 되는데 만약 얘가 불연속이야. 어디다 찍을 거냐고. 그럼 이 순간에 미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선제 조건 연속이 돼야 돼. 즉 미분이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연속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연속이면 무조건 미분이 돼? 아니야. 언제 안 돼? 뾰족점이 있으면. 왜 뾰족점이 있으면 안 되죠? 이럴 때는 된다니까? 왜? 왼쪽에서 오는 접선, 왼쪽에서 오는 접선은 결국 이렇게 될 거지. 목적지니까. 여기서 오는 접선도 이게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왼쪽에서 왔던 접선은 이렇게 그어질 거고 오른쪽에서 오는 접선은 결국 이렇게 그어질 거니까 같아 달라. 다르거든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를 대수적으로 표현하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대입한 값이 같아야 돼. 근데 미분하려니까 졸라 힘들었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 도함수였어. 도함수가 뭐야? 도함수의 정의가 뭐야? 야, 신발 F'3 구하는 귀찮아. F'5를 또 구하래. 존나 귀찮아. 그래서 뭘 쓴 거야? F'X를 차라리 구해버리자야. 이 식은 쓸 줄 알아야죠, 당연히. 뭐였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에 Fx 플러스 H 빼기 Fx로 쓰면 되지 뭘. A가 X로만 바뀐 거니까. 근데 이것도 존나 귀찮네. 그래서 우린 뭐 했지? 미분 법을 배워버렸어. 차수 앞으로 던져버리고 차수 하나 줄이는 작전으로. 그 안에서 곱미분도 배웠고. 곱미분은 기억나요? 곱미분은 까먹지 않았지? 근데 아까 표정들 보니까 표정이 몇 명이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이거 미분하라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였지. 이거 5개로 나눠서 미분 그대로 미분 그대로 개제를 떠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내가 뭘 가르쳤지? 합성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가르쳤는데 그 용어 자체는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돼. 자, x 5제곱이야. x 5제곱 미분하면 뭐지? 5x 재민이 새끼들 또 뛴다. 씨. 4제곱이야. 에다가 이 새끼 미분한 거. 뭐지?
6x를 추가로 곱해주면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이었으니까 기억을 하시라고. 오케이? 이렇게 미분법 배우고 나면 뭘 배우는지 기억해요?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공부했다고. 봐봐. 접선의 방정식이 뭐지? 이게 fx야. 이 점이 예를 들어 a, fa래. 그러면 이번엔 이 점에서의 접선을 긋고 이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새끼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었다고.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줄여서 접선의 방정식.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그랬지? 기울기요. 또 뭘 알아야 된다고? 지나는 점. 그래서 fx를 이용해서 구했다고. 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라는 걸 확신하니까.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f'A인 거니까. 지나는 점은 어차피 제가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공식으로 나열하면 y는 기울기 곱하기 x가 지나는 점에 부호반대 y 나열. 이러시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었어. 그걸 하고 나면 드디어 그래프를 그리셨다고. 야, 들어야 돼. 어? 시간이 있을 때 들어야지. 이게 fx 그래프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는 fx의 증가 감소를 파악하겠다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fx의 증가 감소는 뭐로 판단했지? 우리가 도함수로 판단을 했었어. 나 여기서 조금만 더 얹을 테니까 집중해 잘 들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이때 얘를 fx라고 본다면, 얘들아, fx라고 본다면 집중해야 된다. 얘를 보고 뭐라 그러지? fx가 증가한다. 얘를 보고 뭐라 그랬지? fx가 감소한다. 얘를 보고 뭐라 그랬지? 증가한다. 그러면 이때는 도함수가 뭐라고? 양수라고. 왜 양수인데? 증가하니까 양수야? 너무 그렇게 외워버린 거 아니야? 왜 fx가 증가하면 도함수는 양수인데? 생각의 흐름이가 다 끊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증가할 때는 여기서의 순간적인 접선, 도함수가 뭐니까? 접선의 기울기잖아. 접선들을 그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오른쪽 위를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양수거든. 그래서 양수라고 한 거야. 이 정도 얘기는 해야지. 얘는 도함수가 뭐야? 음수겠지 그러면. 얘는 도함수가 뭐야? 양수겠지. 집중해봐. 그럼 내가 여기서 x축을 딱 그려. 그럼 도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완성되지? 증가하니까 도함수는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갈아타겠지.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는 fx의 입장에선 증가인데 도함수 입장에선 양수가 되는 거야. 얘는 감소인데 얘는 음수가 되는 거야.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증가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내가 수근반이든 화목반이든 내가 5개념 한 번은 잡아준 적이 있거든? 내가 이거 설명할 때 그랬어. 야, 이거 5개념인데 일단 들어.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극대의 정의가 뭐죠? 나 지금 아무 조건 안 붙였다. 극대의 의미가 뭐죠? 아니야. 너 그때 빠졌구나. 엿드세요. 넌 들었잖아. 도함수가 0이 되는. 이것도 아무도 몰라요? 네, 한 달 신발 진짜 엿같네. 그냥 한 달 동안 나이만 쳐먹은 거네요, 저는. 극대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아, 진짜 한 명도 기억 안 나? 사실 얘들아, 지금 이제 그까지 들어. 극대랑 극소라든가 극대는 원래는 도함수랑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신발 여태까지 뭐 도함수가 0이네 만에 하루 종일 그렇게 문제 풀어놓고 그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원래는 이거 왜냐면 작년에 한항구에 기출로 나서 애들 다 나가 떨어졌어. 지금 너네가 내가 말한 거 한 명도 기억을 못했잖아. 그럼 너네는 한항구식으로 다 틀렸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몇 번이게요? 3번이었어요. 2번 아니면 3번으로 기억하는데 애들이 정말 자신만만하게 빡 해놓고 틀렸어.
그래놓고 갑자기 나한테 전화 와서 출제 오류래.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맞는데? 그러니까 그쵸, 제 말이 맞죠. 아니 이 문제가 맞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 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은 니들이 뭘 모르는지 안다니까. 수1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념이 잘못 알 경우가 별로 없거든. 근데 수2는 심해요. 뭔가가 되게 논리적인 해설 같잖아. 근데 잘 들어. 그러니까 극대는 사실은 도함수랑 상관이 없고 극대의 정의가 뭐냐면 그 근방에서의 최대값이에요. 이거 나 말한 적 있어, 인간들아. 극소가 뭐냐면 그 근방의 최소값을 갖는 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도 예시를 들어줬냐면 선생님, 뾰족점이면 미분 안 된다며. 그럼 여기서 미분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극대는 4개예요. 그 근방에서의 최대값이니까. 극소는 몇 개야 그러면? 3개예요. 됐지? 이렇게 도함수가 없는 순간에도 뭐라고? 도함수가 없는 순간에도 극대 극소는 가질 수 있어. 근데 내가 최근엔 계속 어떤 문제풀이를 했어. 얘들아, 그 근방에서의 최대값, 이제 살짝 정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게. 이걸 보고 그 근방에서의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를 극대라고 보자. 그럼 그 극대에서 도함수는 뭐가 나올 거야? 0 나올 거잖아. 왜? 증가도 하고 있지 않고 감소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순간 기울기 재면 0일 거거든. 그래서 이 조건은 언제만 쓸 수 있다 그랬냐면 미분 가능한 fx에서는 극점일 때 도함수가 0이다 이거지. 근데 미분이 안 돼도 극대 극소는 나올 수 있다. 마지막 5개념이야 이게. 자리 잡아야 돼.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해석하자. fx 입장에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순간은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그 순간의 점이야. fx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때 생기는 그 극소점은 도함수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그 순간의 점이야.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지. 자, 그러면 도함수가 0이야. 극점이야? 아니요. 왜? 어떤 경우 있었어? 야, 우리 삼참수 개념도 배웠잖아. 0쩌다가 와, 그럼 신발 감소냐고 이게. 도함수가 0이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즉, 극점에서는 도함수가 0이지만 도함수의 값 봤을 때 도함수가 0이라고 해서 극점은 아니다. 그러면 뭘 만족해야 되냐? 도함수가 0이면서 좌우에 부호 변화가 있음을 봤을 때, 지금 앞니 때문에 되게 불편해 죽겠는데 앞니가 지금 가짜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다 갈았어요. 말한 적 있나? 말했지. 말할 때마다 존나 거슬려요. 그래서 불편해서 내가 집에서 이거 빼고 있다. 그럼 거울 볼 때마다 웃겨 죽겠어. 웃으면은 막 여기가 없어. 빠졌는데 그 간호사분이 그러시더라고. 빠지면 다시 끼면 된대. 여기 없어. 근데 불편한 거야 그게. 그래서 집에서 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 올려놔내잖아. 잘 올려놓고 어제까지는 괜찮았거든. 근데 오늘 내가 까먹고 나 그냥 나간 거야. 그래서 차를 탔어. 근데 정말 다행히 차를 타는 순간 이거 이렇게 한 번 했는데 갑자기 뭔가 입이 이상한 거야. 아 맞다 이러고 다시 집에 가갖고 이거 끼고 다시 온 거야.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막 엄마는 내가 치료받는지 몰랐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탁 때렸더니 엄마가 막 기겁을 하더라. 치아 빠졌어? 막 이러고. 불편해 죽겠어요. 어디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어. 한마디만 더 할게. 내가 계속 이 그래프를 그렸잖아. 나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 개형이 몇 참수 개형이야? 보니까 3참수 개형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최고 참계수가 뭐임? 양수임. 자, 이건 믿을게. 3참수 개형이 이렇게 3가지 있는 거는 이제 알 거라 믿을게. 이거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 새끼는 그냥 내 말을 거부한 거야. 근데 봐봐.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거든. 자, 내가 좀 크게 그려볼게요. 요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3차 함수는 항상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해요. 대칭한다고.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해요.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 이것도 얘를 기준으로 대칭하거든. 왜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집중해봐. 지금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그래. 점대칭이라 그래. 3차함수는 무조건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왜 그러게? 도함수가 선대칭이라 그래. 도함수가 몇 차함수야 그러면? 2차 함수지. 이 개사끼들 그냥 뭘 또 처먹고 있어 혼자. 네? 아니요. 이제부터 걸린 새끼는 제 앞니랑 똑같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봐봐. 이 도함수가 꼭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이것과 이게 똑같은 거는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지. 그래서 이 양수와 이 양수는 정확하게 대칭하겠지. 그래서 이 새끼가 증가하는 폭과 이 새끼가 증가하는 폭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이 음수도 절대값이 같겠지. 이 감소하는 폭과 이 감소하는 폭이 똑같았을 거거든. 그래서 이 감소하는 폭과 이 감소하는 폭이 똑같았을 거라고. 그래서 도함수가 선대칭이었기 때문에 3차 함수는 점 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점이 결국 뭐였는지 알아? 변곡점이라고 내가 그때 얘기했었던 거야. 변곡점이 엄마 신발놈들 야씨 어린 놈의 새끼들의 늙은 새끼가 앞에 가서 일어서갖고 계속 하루 종일 목 터져라 떠들고 있는데 신발놈이 안 듣고 처먹고 졸고 계속 화 빠진 새끼들 그냥 걔 보르장머리 없는 새끼들 그냥 봐봐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정신병 있는 줄 착각할 거 아니야 신발. 그거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어디까지 했지? 변곡점이라고 한다. 그럼 변곡점이 뭐냐면 이제 전대칭을 가르쳤으니까 곡선이 변하는 점이라고 내가 설명을 했었거든. 그 곡선이 변하는 점이 뭐냐면 얘를 보고 위로 볼록이라 그래요. 얘를 보고 아래로 볼록이라 그러고요. 얘도 가만히 보시면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하잖아. 얘도 미약하긴 하지만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하긴 하거든. 그 곡선이 변하는 점을 변곡점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 변곡점 구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요? 미분을 2번 해서 0 되는 점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 미분 2번 해서 0 되는 점. 내가 이걸 왜 가르쳤었냐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봐. 이 문제에서 자, 이 문제 내가 문제 책선 만들게.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점은 이라고 물어본다고. 나 이거 설명했어. 손끝 막 아무것도 다 설명했어. 기억나시죠?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점이래. 어디 이게? 여기거든. 왜요?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 그래? 얘라 그러잖아. 도함수. 이 새끼가 최소일 때가 언제야? 이 참수의 꼭지점 핫바지 새끼야. 오케이? 근데 이 점은 어디서 나온다고? 편곡점에서 나온다고. 결국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 새끼 뭐 하면 돼? 미분 2번에서 0 되는 지점을 찾아. 그게 만약에 4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4. 졸라 빠르게 구할 수 있다고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돼. 아니면 도함수를 구해야 되고. 그 도함수의 최소값을 직접 찾아야 돼. 힘들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비율관계를 알려줬어요. 접선을 양쪽에 그었을 때 얘를 보고 뭐라 그래? 극점, 변곡점, 극점, 교점. 오케이? 극, 변, 극, 교가 길이가 다 어떻다? 같다라고. 1대 1대 1이라고. 나 근데 이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얘들아 와 x축이 여기 있어. 얘들아 봐봐. 엄마 봐봐. 이 길이와 이 길이 똑같은 것까지는 알겠지. 근데 만약에 요 점 찾으려면 어떻게? x축이 여기 있잖아. 요 점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여기 말고 여기. 어떻게 찾아? 모르지. 신발 알려주지 않으셨으니까. 봐봐. 제가 마지막 알려드릴 비율관계예요. 1대 변곡점으로부터 극점까지 1대 변곡점으로부터 교점까지 루트 3이에요. 다시 뭐라고? 이게 극점이었잖아. 1대 루트 3이야.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비율관계는 오래 안 가르칠 겁니다. 1대 루트 3. 3참수는 두 가지 가르쳤네. 그러니까 1대 1대 1 혹은 1대 루트 3. 극, 변, 극, 교. 1대 1대 1. 변곡점으로부터 극, 교. 변곡점으로부터 극, 교. 어떻게 한다고? 1대 루트 3. 됐어요? 그래서 3참수는 어떤 경우는 그리지 않기로. 미분하지 않기로. 어떤 경우? 3차, 2차 혹은 4차, 2차 상수. 즉 어떤 게 없었을 때야? x의 기수가 없으면 과감하게 미분 안 하셔도 된다고. 선생님 y축 이동거리 어떻게 생각해요? 살짝 가려놨다가 나중에 생각하라고. 어차피 y축 이동거리니까 위아래로만 움직일 거 아니야. 이해되지? 4참수 개형이 몇 개 있었지? 4참수 개형이 몇 개? 얘들아 나 오늘 쉬는 시간 안 주고 있는 거 알아요? 저 새끼 언제까지 떠들어 이러지 말고. 봐봐. 4참수 개형이 몇 가지? 4가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경우, 요렇게 되는 경우. 이제 이거 구분돼요? 이건 3참수 도함수로 확인하면 간격으로 조절하는 거라 그랬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경우. 그 얘기 안 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게 4가지가 있었어. 자, 근데 잠깐만 3참수 한 번만 다 잡고 들어갈게. 3참수 개형 3가지가 있었잖아. 대답해라 이제. 3참수의 극점의 종류는 뭐 아니면 뭐? 2개 아니면 하나야. 그러니까 극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개형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 새끼가 내 말 앞에를 맨날 그치? 너 앞에 말 안 듣고 뒤에 말 듣고 2개요? 이게요? 이지랄 거린 거 아니야 지금? 장난치는 거 쉬는 시간이었어. 부모. 수업 빨리 해주세요. 빨리 수업해주세요. 족같다. 3차함수는 그래서 극점이 2개거나 0개거나. 그치? 그럼 야 극점이 2개 쓸 때는 니들이 뭘 생각하자 그랬지? 극점이 2개야. 얘들아 3차함수의 극점이 2개야. 니들이 반사적으로 뱉어야 될 거. 이 신발 극점이 2개야. 반사적으로 뱉어야 될 거. 이거 나왔으면 니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해야 됐던 게 있었다고. 도함수가 0인 지점이 서로 다른 2군데에서 뜬다. 즉 도함수의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야 이거는 동의어로 가야 돼 이제. 한두 번 하냐고. 유찬아 이거는 도함수가 어떤 상황? 0인 거. 그치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그림을 그지같이 그려서 그렇지? 이렇게 된 경우는 도함수가 0인 지점이 없는 거.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근데 내가 이거 항상 이렇게 갈렸어. 그치? 여기는 극점이 없고 여기는 극점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하려나? 얘는 뭐가 존재할 수 없고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고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왜? 역함수는 언제 존재하니까? 가로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4차 함수. 얘들아 이젠 뱉어라. 도함수가 몇 차야 이제? 3차야. 도함수가 3차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뭐라고 얘기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얘는 뭐라고 얘기해? 중근과 한실근을 갖는다. 얘는 뭐라고 얘기해? 한실근과 허근을 갖는다. 얘는
도함수가 3중근을 가진다. 오케이? 그래서 라스트 교점의 종류를 얘기하라 그랬을 때 여기가 만약에 A야. 그럼 얘는 f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x-a를 하나는 들고 있겠죠. 블라블라. 만약에 A라는 점이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fx는 어떤 상황이겠죠? x-a를 두 개 들고 있으면서 블라블라 가겠죠. 만약에 야 신발 너네가 그래도 18살인데 신발 1시간 좀 넘게 앉았다고 막 무슨 막 거의 뭐 무슨 몸을 비집고 있네? 몸에서 무슨 진동이 일어나고 그래요? 뭐 몸을 베베 꽈! 신발 뭐야? 시들이 무슨 뱀새끼도 아니고. 자 접하고 뚫고 가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가져요? 3중근. 즉 fx가 뭐야? x-a의 세제곱 블라블라로 출발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4차 계형에 딱 요럴 때 비율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 몇 개 배웠어? 4차 함수 비율 관계를? 일단 내가 2개만 가르쳤어. 사실 3개긴 한데 1개는 별 의미가 없었지. 왜요? 이거였거든. 이것과 이것과 이것의 간격이 같으면, 즉 얘가 1이고 얘가 3인데 얘가 2라면 뭐가 일치해요? 극소값이 일치해요. 물론 이렇게 된 경우는 극대값이 일치하겠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맞지? 삼중근 교점 극점 몇 대 몇? 3대 1. 오 이걸 기억하네? 오 3대 1.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게. 가만히 보면 기억 못하면 못한다고 개지랄 떨고 기억하면은 무시하면서 기억하네 이러고. 너네도 수업 듣기 힘들겠다. 봐봐요. fx가 x 4제곱에 마이너스 3x 세제곱이야. 이렇게 4차 3차. 4차 3차 같은 경우는 미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교점의 종류 알려줬잖아. x 세제곱에 x 마이너스 3이었다면 0에서 뭘 가지고? 3중근. 3에서 뭘 가지고? 실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4차인데 0에서 3중근 3은 지나고 x축이 딱 여기 있으면 얘가 0, 얘가 3 이렇게. 극소값 구하라 라고 해버리면 여기 점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분 안 해도. 왜? 3대 1이니까. 이게 4개고. 신발. (4분의 9) 아닌가? 얘가 4분의 9니까 fx의 x자리에다가 4분의 9를 대입하면 이제 극소값이 뜨는 거야. 근데 이게 7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돼? 그 함수값에다 7 더해주면 돼. 진짜 마지막. 참 진짜. 뭐 신발로만. 라스트 4차 2차도 미분 안 해도 됐었어. 4차 2차도 미분 안 해도 됐었어. 그래서 fx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언제? 4차 3차 혹은 4차 2차 같은 경우는 미분 안 해도 됐었어. 상수한 건 계속 어떻게 하자고? 나중에 생각하자고. 결국 속도를 줄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봐봐, 내가 이거 그려볼게. x제곱 끌어내봐. x제곱에 마이너스 2잖아. 됐지? 그러면 얘가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루트 2는 지나고 루트 2는 지나야 되니까. 알아. 정말요? 알자. 죄송합니다. 저런 거 차나가 예전에 자주 하던 건데 받아 처먹고 드립치는. 이상한 거 알려주고 떠났네. 얘가 0에서 접하고 얘는 2와 마이너스 2를 지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 짠,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해. 다 왔어. 여기서 극대값 구하라는 거 못 구하면 병신 새끼죠. 0,0이니까. 근데 나중에 5 추가하면 여기다 같이 5 추가시키면 되고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자, 극소값 찾아보세요.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1대 루트 2 이거였어.
이제 기억나지? 미친 새끼들 씨. 싸움 잘해? 이건 잘라야겠다. 자, 1대 루트 2. 이거 뭐예요, 그러면? 1대 루트 2니까 여기도 루트 2 나눠봐요. 루트 2. 루트 2였을 때 뭐가 된다? 극소값이 된다. x가 루트 2였을 때. 그리고 얘랑 얘랑은 당연히 어떻겠다? 간격이 똑같으니 당연히 얘랑 간격도 똑같을 것이다. 맞지? 극소값은 두 개가 일치할 거라. 자, 정리. 3차에서 미분 없이 그릴 수 있는 거 정리. 뭐라고? 3차, 2차 혹은 3차, 2차 상수. 이런 경우는 그래프 그리지 말고 4차 같은 경우는 언제? 4차, 3차 혹은 4차, 2차. 이때는 미분 없이 그려 버릇하라고. 이거 한두 번 연습하면 금방 된다고. 내가 괜히 야, 나 교육과정 바깥에 거 가르친 거 졸라 싫어해. 근데 너네 꼬라지를 보니까 시간 안에 못 풀잖아. 그러니까 지연아, 나 아무것도 얘기한 게 없는데 갑자기 고개를 왜 끄덕거린 거야? 꿈 꿨어?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우리 금요일 3시에 내일부터 적분 나갈 거야. 부정적분 하루 만에 컷 칠 수 있고요. 정적분 들어가는 게 우선인 건데. 자, 금요일 우리 3시에 가야 되는데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아니 가방 좀 싸지 말아봐. 이 개새끼들 그냥 내가 가방 싸자는 말을 안 했잖아. 신발 뭐 알아서 청하는 거를 그냥 씨발 그냥 와 이게 무슨 개라 그러잖아. 그 뭐라 그러지? 파블로? 이 파블로 걔 그거 있잖아. 그 신발 파블로스 맞나? 파블로프? 야, 이것도 내가 초등학교 이후 너무 오랜만에 들으니까 파블로프? 개새끼들. 아니 무슨 금요일 얘기만 다른 날 얘기만 하면 그냥 일단 책부터 듣고 그냥. 그럼 파블로프가 개예요? 개 주인이에요? 개 주인이에요? 개 이름이 파블로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거 드립 친 거잖아 방금은. 금요일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일단 4명씩 정도로 야 조용히 해봐. 야 나중에 딱 한번 좀 들어봐. 2학년에는 그나마 다 모였을 때. 초빈이는 그쪽에서 알아 챙길 거잖아. 그러니까 4명씩 묶을 거야. 어지간하면. 근데 선생님 저는 6명 정도가 되는데 떨어지기 싫어요. 이러면 테이블 2개를 붙이면 되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지금 자리에 없는 게 민경이하고 초빈인데 수연이 왔네. 왜 왔어? 그렇지. 신발놈의 새끼죠. 인생을 처먹으려고 살고 있네. 자,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조가 짜졌으면 그 조 명단을 저한테 한 명이 총대 메고 저한테 카톡을 무조건 보내세요. 그리고 사정상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수강료는 학원에다가 결제를 하셨고 고깃사롱에 있는 결제는 내 카드로 할 거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안 간다고 해서 환급 안 해드려요. 미친. 어떤 1학년 애들 그러다 한 명 진짜 나한테 그랬어. 고기 안 먹으면은 환불 받아야 되나? 뭐 그랬어. 수강료에 고깃값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여기 학원이고요. 미치겠어요 진짜. 와, 진짜 수강료에 고깃값이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시대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네. 자, 어쨌든 5시 전에 아시겠죠? 5시 전에 빨리 저한테 조 짜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못 가시는 분들 이거 대부분 가더라. 대부분 가니까 못 가는 사람들은 나한테 못 간다고 얘기해. 지연이도 나한테 한 번만 다시 보내줘. 내가 명단 추리게. 그 다음에 짜세요. 네, 알겠어요.